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유부남 겜더가제입니다. 오늘 해볼 추억의 게임은 넥슨에서 서비스 중이며 올해 19년이 되는 마비노기 온라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도가 높은 게임을 말하면 마비노기를 떠올릴 만큼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전투 위주가 아닌 생활형 컨셉으로 여성 유저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게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19주년을 맞이하는 마비노기는 현재 4개의 서버를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혼잡도가 가장 높은 뮤트 서버에서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마비노기 캐릭터는 인간, 엘프, 자이언트 종족을 고를 수가 있었으며 종족과 성별을 고르며 특이하게도 시작하는 나이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마비노기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보니 매주 토요일마다 나이를 먹게 되며 환생 시스템이 있어 처음 나이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메모 커스터마이징은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골라야 하는 것들 중 괜찮다 싶은 것들은 프리미엄을 해야 고를 수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세상하얀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조금 기다리면 바비누기의 마스코트인 나오가 등장하는데 19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오와의 대화가 끝나면 이벤트 아이템들을 받고 첫 퀘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19주년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니 처음 접속만 해도 몇 가지 템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받은 퀘스트는 앞에 있는 NPC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퀘스트를 진행하는 NPC는 보라색 기둥이 표시되니 찾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가방에는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그중 타이틀 쿠폰이 있었습니다. 이 쿠폰은 타이틀을 주는 것인데 꽤나 많은 능력치가 붙어있는 타이틀이었습니다. 다음은 야완동물을 소환하는 호루라기가 있었습니다. 소환을 하려면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다른 유저들의 야완동물의 이름뿐만 아니라 유저들의 아이디와도 중복이 안 되게끔 지어야 하기에 이름을 짓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제 NPC에게 말을 걸게 되면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를 설명을 하며 조작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전투 방식을 알려주는데 마비노기의 전투 방식은 사실적인 전투가 특징인 게임이었습니다.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닌 몬스터의 반응에 따라 공격을 해야 하는 것이 매력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유저 아이디 옆에 아이디 말고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좀 전에 받았던 타이틀을 착용해 보았습니다. 타이틀에는 정말 많은 능력치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타이틀을 착용하고 다시 몬스터들을 때리니 들어가는 데미지가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비노기는 맞을 때 전투 동작이 끊기다 보니 1대 다수의 전투는 엄청 불리했습니다. 마비노기의 전투 방식이 재미있는 것은 몬스터와의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었는데 일반 공격을 했을 시에 디펜스 스킬을 사용하면 일반 공격이 막히고 공격 기회가 주어지며 상대편이 디펜스 스킬을 사용할 경우 스매시 스킬을 사용하면 디펜스를 무시하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상대편이 어떤 스킬을 쓰는지는 머리 위에 표시가 되기에 그에 맞는 스킬로 적을 잡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스킬을 쓰는 도중에 가위바위보를 하는 느낌이었는데 마침 NPC 설명에도 가위바위보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마비노기는 현재 3개의 대륙으로 되어 있었으며 대륙이동, 액션 스킬을 통하여 쉽게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퀘스트를 통하여 모든 시스템을 연습시키는 방식이 친절하다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륙이동을 쓰게 되면 대륙의 특정 지역을 골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마을로 가는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 가는 마을은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는데 ESC를 눌러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올라대륙으로 오면 키르코네일이라는 마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각 직업을 체험하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해보고 싶은 직업에 NPC에게 말을 걸어 그 직업의 스킬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마비노기에서 엘프 종족을 골랐던 것은 마법사와 공수를 해보려고 선택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미리 마법사를 맛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법 같은 경우 원거리이긴 한데 캐스팅 시간이 존재하다 보니 시원시원한 사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금 마법은 범위 공격이고 이펙트가 멋지다 보니 끌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캐스팅 시간이 길다 보니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마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옆에 있는 활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활도 원거리 공격이다 보니 일반 공격에도 캐스팅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비노기의 활은 일반 게임과는 다르게 실제로 활 시위를 힘껏 당겨서 쏘는 현실 반영이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렌스를 해보려고 했지만 엘프는 특성상 렌스 직업을 못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닌자라는 직업도 있었는데 표창 던지는 것과 인수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묶어두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보통 온라인 게임에서 닌자는 흔하지 않은 직업인데 여기서는 잘 표현해 둔 것 같았습니다. 권총을 사용하는 직업도 있었는데 원거리 공격인데도 공격 속도가 빠르고 화려해서 멋져 보였습니다. 각 직업의 스킬들을 직접 해보니 선택장애가 있는 저로서는 직업 정하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직업 체험이 끝나니 다시 나오누님이 반겨주었습니다. 퀘스트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환생을 시켜줍니다. 환생은 한 번 하게 되면 7일이 지나야 다시 환생이 가능했습니다. 환생을 진행하면 성별과 나이를 재선택이 가능하며 외형도 다시 골라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던 재능을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마비노기는 아르카나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기본 재능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새로운 재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재능은 전투뿐만 아니라 생활 재능 등 여러가지 다양하게 선택해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마비노기는 스탯들이 중요하다 보니 재능을 키울 때마다 특정 스탯들을 올려주기에 나중에는 모든 재능을 키워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재능을 살펴보다 체인 슬래시라는 재능을 고르기로 하였습니다. 근거리 무기인데 무기가 늘어나다 보니 원거리 공격도 가능한 타입의 무기였습니다. 어린 나이를 선택해서 환생을 했더니 꼬맹이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구가 작다 보니 움직임이 조금 날렵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환생을 하면 레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지만 누적 레벨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며 레벨을 낮아서 레벨업이 빠르다 보니 스탯들을 좀 더 올릴 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탈 것을 받게 되는데 마비노기 맵이 넓어 퀘스트를 하러 다닐 때 좀 더 빠르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동 속도가 꽤 늘다 보니 이동하는 것이 시원시원해졌습니다. 여기 블론이라는 NPC를 만나게 되는 퀘스트를 하게 되는데 블론이는 기억을 잃어버린 설정을 가지고 있으며 같이 퀘스트를 하며 기억을 되찾는 스토리였습니다. 블론이를 만남으로써 이제부터 초보자들의 성장 지원 튜토리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바튼이라는 마을로 들어서니 많은 유저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개인 상점 잠수 유저였지만 많은 분들이 채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저분들 중에 거대한 황금칼을 들고 온몸이 온통 황금으로 둘러싸인 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거대한 드래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NPC인 줄 알았는데 유저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각 유저들마다의 외형들이 특색이 있다 보니 유저분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고래도 팔 수가 있었는데 마비노기의 애완동물들은 웬만해서 모두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블로니의 성장일기 1권 첫 번째 퀘스트가 환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생 물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날짜 제한 없이 환생이 가능했습니다. 환생 물약을 먹으면 캐릭터 정보의 환생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 환생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나온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생으로 나오누님 만난 게 몇 시간도 안 지났는데 또 만나게 되네요. 이번에는 이전에 환생했던 거 그대로 선택해서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환생을 했더니 바로 60레벨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비노기는 레벨업을 할 때마다 스킬을 찍을 수 있는 AP를 주는데 한 번에 60개의 AP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레벨업을 하면 스탯도 올라가게 되는데 꽤 많은 스탯들도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도 뭔가 많은 알림창이 떴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한동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블론니에게 말을 걸게 되면 환생 관련 퀘스트가 완료가 되는데 기본 레벨이 아닌 220에 누적 레벨이 올라가며 220개의 AP도 받게 됩니다. 저 당시에는 아직 누적 레벨의 중요성과 AP 포인트를 잘 몰랐기에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누적 레벨은 막 퍼주긴 했지만 하다보면 플레이에 도움되는 스킬들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힐링 스킬은 전투 시에 물약 대신 체력을 회복시켜주기에 유용한 스킬이었습니다. 힐링 스킬은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편에게도 사용할 수 있어서 파티 사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블론니 성장 1권 퀘스트가 마무리되면서 블론니의 기억이 돌아오는 설정이었는데 마비노기는 이런 튜토리얼 같은 초보자 지원 퀘스트를 짜임새 있게 정말 잘 만들어 둔 것 같았습니다. 블론니 성장 1권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2권으로 넘어가며 또다시 220에 누적 레벨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비노기의 또 다른 매력은 자유로운 외형이었는데 입은 장비에 따라 외형이 바뀌는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의상에 염색을 할 수가 있어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의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주는 건지 이벤트 중이라서 주는 건지 여러 종류의 펫을 지급해 주었는데 이번에 준 펫은 양이었는데 탑승을 하니 선어공이 타고 다니는 근두운의 형태로 바뀌는 부분은 참신했습니다. 또한 귀여움은 기본 옵션이고 왠지 속도가 더 빠른 느낌이라 자주 이용했습니다. 다음 퀘스트는 인챈트를 하는 것이었는데 인챈트 주문서를 통하여 장비에 옵션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인챈트 옵션에 따라 확률도 존재했으며 심할 경우 장비까지 파괴가 되는 듯 했습니다. 또한 인챈트도 접두사와 전미로 나뉘어져서 두 가지 타입의 인챈트를 부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비에는 희미한 기억의 접두와 추억의 전미를 부여하여 희미한 기억, 추억의 브로치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매 이번에는 장비 수리를 하는 퀘스트였는데 마비노기에는 내구도 시스템이 있어서 기본 내구도가 있으며 수리를 할 때마다 확률적으로 내구도가 하락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퍼거스 NPC에게서 수리를 맡길 수가 있었는데 퍼거스의 표정이 엄청 근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표정과 반비례를 하는 것 같네요. 퀘스트의 이름 또한 이크손이 미끄러졌네였습니다. 블론니가 기억해낸 퍼거스의 기억은 손재주가 없는 퍼거스였습니다. 이런 재미난 요소도 중간중간 있어서 퀘스트를 하는데 재미가 있었습니다. 마비노기의 재료 수집에 재미난 점은 몬스터를 잡거나 광석, 나무를 캐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물을 때려서 못이나 구슬 같은 잡재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마영전이 원작인 마비노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마비노기의 던전 시스템은 신기하게 재단에 물건을 떨어뜨려 입장하는 방식이었는데 떨어뜨리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입장하는 던전이 바뀌는 방식이었습니다. 던전의 내부는 방끼리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방에 몬스터들을 다 잡으면 다음 방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몬스터들을 잡다 보면 랜덤하게 열쇠를 얻게 되는데 보스방으로 가는 열쇠인 것 같네요. 오른쪽 상단에 보스방의 위치가 나와 있기에 열쇠를 다 얻었다면 보스방으로 바로 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스방에 입장을 하게 되면 보스의 등장신이 나오는데 이건 마영전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마비노기 첫 번째 보스 몬스터와의 만남이라 기대를 좀 했었는데 환생을 2번 하고 60레벨이다 보니 보스 몬스터를 일반 공격 한 방에 잡아버렸습니다. 마비노기에는 개인마다 농장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처음 만들게 되면 지역을 선택하게 되는데 지역마다의 특징이 있긴 했는데 별다른 차이점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농장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마치 무인도 같은 조그마한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농장 중앙에는 팜스톤이라는 광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캐서 자원을 얻고 농장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농장에도 레벨이 있어서 시설을 지으면서 농장을 레벨업하면 더 많은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팜스톤을 모아서 캠프를 설치하고 나니 농장의 레벨이 올라 농장이 2레벨이 되었습니다. 레벨업을 하니 농장의 크기도 엄청 커졌습니다. 제 캐릭터가 엄청 기뻐하는군요.
농장 2레벨이 되어서 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밭에서는 농작물을 심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선 씨앗과 탐스톤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농장을 꾸미고 생산물들을 수확하면 부수입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마비노기에서는 요리마저 다른 게임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리 도구를 장착하고 재료를 구해서 넣는 건 기본적이고 각 재료마다 농도 조절이 있어서 요리를 시작하게 되면 각 재료마다 농도를 유저 스스로 맞춰서 넣어야 하는데 게이지 눈금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감으로 농도를 맞춰야 하는데 이것 또한 미니게임처럼 만들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면 무엇이 부족한지 나오는데 실제로 요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몬스터를 스케치하는 퀘스트였는데 마비노기는 정말 전투 요소를 빼더라도 즐길 거리가 너무 많은 것이 매력이었습니다. 전투가 목적이 아닌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모험을 즐길 수 있어서 사람들이 왜 자유도가 높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었던 것은 유적 찾는 것이었는데 엘로드라는 장비를 장착하고 돌아다니면 근처에 유적이 있으면 탐지음이 울리게 되는데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퀘스트는 한 개의 유적만 찾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유적 찾는 재미가 있어서 퀘스트가 끝났는데도 몇 개의 유적을 더 찾고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유적을 찾으면 이렇게 몬스터가 출현할 때도 있고 보물상자도 나오기도 해서 찾는 재미가 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낚시를 해보는 것이었는데 낚시 또한 허투루 만들어둔 것이 아닌 낚시대를 던지고 기다리는 모습이며 물고기와의 입질 싸움 또한 잘 표현해 두었으며 이것 또한 미니게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조작법이나 난이도가 있어서 물고기를 여러 번 놓쳤습니다. 몇 번 하다 보니 노하우를 깨닫고 다시 집중해서 낚시를 한 끝에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낚시가 여태 해본 게임에서 난이도는 높았지만 높은 만큼 재미 또한 컸습니다. 마비노기에서는 스킬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악기를 연주할 수가 있었는데 혼자서만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할 수도 있었으며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 유저가 모여서 합주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작곡도 가능해서 현실에 있는 음악의 악보를 그려서 게임 내에서도 연주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식의 유저들끼리 전투 요소 말고 다른 재미가 있는 게임은 마비노기만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비노기의 초반 블루니 성장 퀘스트를 다뤄보았습니다. 퀘스트 하나하나가 재미있었고 전투가 아닌 일반 생활 스킬 또한 하나하나가 메인 컨텐츠가 될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있었으며 보여줘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영상을 나눠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마비노기의 전투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